안녕하십니까.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소방설비 기사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발급 방법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로 진출하실 분, 뭐 향후에 은퇴 준비하시는 분도 포함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관할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정부 기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전에 종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나눠졌죠. 법령 체계 개편, 분리 강화입니다. 분리 강화. 그동안 대형 화재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물류센터에서 났지, 냉동창고에서 났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큰 또 배터리 사고도 났지. 큰일 나는 거죠. 법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은 화재 예방법입니다. 화재 예방. 얘는 예방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화재가 난 다음에 진압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일어날 확률을 아예 없애는 거죠. 화재 예방법입니다. 이제 키워드만 볼게요. 화재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안전관리 등 화재 예방 체계를 화재 예방법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소방시설법이죠.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거죠. 설치 기준과 관리를 정하는 것이다. 정하는 기술기준법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자, 얘는 언제 이제 개정됐냐면 2021년 11월 30일이고 실제 시행은 12월 1일이니까 작년 12월 1일이죠. 7개월, 8개월 됐는데 이게 관계기관, 그런 안전관리자,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한테 공문으로 갔지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할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재개정 주요 내용, 이건 재정 개정입니다. 자, 얘는 이제 화재 예방법으로 부를게요. 자, 키워드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걸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특급 및 상급,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급하고 상급, 이런 시설물이죠. 어떤 대상물의 등급 기준을 좀 바꾸자. 용도별로 또 수용 인원별로 좀 더 체계화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시대 흐름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죠. 요거 기존에는 방화관리자라고 했잖아요. 방화관리자가 애매모호한 면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겸직금지, 이것도 엄청난 문제 이슈였죠. 우리가 이제 자격증 다 소지자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이 다 걸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세미나 참석했다. 그럼 마비가 되는 거야. 만약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아니잖아. 사람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그 중에 특별하게 소방안전관리자는 아예 겸직 금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른 전기나 기계는 애매모호하게 법에서 배타적이라 해야 될까?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소방은 절대 안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했으면 너는 소방만 일해라. 소방만 일해라. 소방 일지 쓰고 소방 점검하고 소방에 집중해라. 맞죠? 평상시에 사고 안 나면 놀고 있어도 된다. 한마디로.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월급 받고 있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뭐 사장이 부장이 다른 일 시킨다 그러면 소방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세분화 그 대신 이제 그냥 농땡이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일지 다 써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변경 양식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불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용접하다가 불똥 튀어서 불 나고 했는데 관리 주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했던 뭐 안전관리자 건설안전 그거하고 좀 개념이 틀리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이제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가 명확화 그리고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신설 이게 우리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이게 CSO 그죠? 이런 것도 했잖아요. 뭐 우리가 CEO, CFO 회사 내에 있지만 이거 총괄 안전관리자잖아요. 그렇듯이 소방안전도 일반적인 안전하고 좀 틀리다. 소방만 특정해서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것도 규모에 따라 신설한다는 거죠.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훈련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옥내 소화전도 풀어서 테스트 해보고 소화기도 한 번도 불 안 꺼본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폐소생술도 하고 교육 강화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러니까 제가 꼭 소방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궁금한 것만 우리가 발췌했고요.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계인이라는 거 알죠?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다 알 겁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 선임한 누구나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선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용어 함부로 쓰면 감옥 갑니다. 딱 법에서 정한 자격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설비 기사 있다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에요. 그 자격증만 있는 거지.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일어나. 자, 요거 보세요. 변경 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이 소방설비가 있다. 그러면 해당 관할 소방청에 신고만 했는데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분류 카테고리별로 시험 합격자, 자격 플러스 경력 있는 자, 소방공무원 좀 우대됐죠. 국가기술 자격자 이거는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기사도 됐어요. 하물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사람 고용하기 힘드니까 기업 규제 완화해서 뭐 좀 빼달라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런 게 이제 깔끔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려고 하면 소방서에 무조건 수첩을 가져가야 돼요. 면허 발급을 따로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꼭 그런 거죠. 우리 화약류 관리 기사를 따면 화약류 면허를 새로 발급받잖아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이미 이용사 미용사들도 산업인력가능력 자격증 따면 행정관청에 가서 다시 면허를 받잖아요. 그 면허성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런 면허를 하는 건데 방법은 5가지라는 거죠. 시험 합격, 양성교육 비스름한 겁니다. 이거 엄청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격경력자, 소방공무원, 국가기술 자격증 7종만 이제 줄였어요. 나머지는 안 해줍니다. 좋은 시들 다 갔어요. 지금 기업규제 완화는 약간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요겁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풀어봅니다. 1번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죠. 주로 요겁니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요는 전기기계분에 다 포함됩니다. 산업기사까지 해줍니다. 산업기사까지 해준대. 원래 기사까지만 해주려다가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까지 해준대. 이 7가지만 해당되는 거죠. 얘는 소방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위험물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산업기사도 시험 칠 때 소방법규 안에 있는 위험물 관리법 소방법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방법을 가지고 하는 이 자격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산업안전, 전기기사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실무 경력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뭐 경과 조치 6개월 뭐 봐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폐지된 겁니다. 뭐 건축사 이런 거 안 해줘 이제 이런 거 안 해줘. 이제 냉정하게 한다는 거지.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이거 뭐 자격증 대여하거나 이러면 난리 납니다. 이거. 자, 겸직 금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예 못을 박았어요. 겸직하지 말라고. 자,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다. 특급 1급, 사실 특급 1급만 지금 해당돼. 규모 큰 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2급, 3급은 뭐 약간 그것도 겸직하면 안 되긴 안 되지만 하여튼 1급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아예 겸직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소방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이제 명문한 거죠. 기존에 이제 7가지 뭐 피난계, 뭐 자유소방대, 피난시설 이런 거 포함해서 자, 또 추가된 겁니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 유지 일치 써라 넣어. 제대로 사인하고 화재에 대응 초기 대응해라. 사실 불이 나면 초기 소화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도망가지 마라. 초기 대응에 네가 해라.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 그게 이제 골든타임 비스룸하잖아요. 뭐 그 밖에 9번이 중요하죠. 그 밖에라는 게 모두 다 포함되는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밖에 뭐 전부 다. 자, 등급 기준도 변경됐어요. 자, 특급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아파트일 경우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이제 거주하는 거죠. 50층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50층 이상인 경우가 있나요? 뭐 있긴 있겠죠. 이제 있긴 있는데 드물죠. 뭐 지하층 제외입니다. 지상층만. 그리고 꼭 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높이도 따집니다.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들은 한 층이 층고가 2.7m였잖아요. 2.7m였는데 지금은 좀 높기는 한데 50 곱하기 4 200m죠. 층고 아주 높은 거 4m 받네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건물입니다. 초고층 빌딩 이런 거 뭐 롯데타워 같은 게 있죠. 잠실 롯데타워 120m 이상 30층 이상 이런 거는 이제 다중시설이니까 30층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2에 해당되는데 연면적 따정입니다. 요 연면적 꼭 우리가 어떤 건물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전체 바닥 면적, 연면적은 총 층별 바닥 면적이 합계입니다. 연면적을 따진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면적에 그냥 20만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20만 메타제곱, 연면적 20만 메타제곱. 20만 메타. 큰 대포값 시설 있잖아요. 코엑스 같은 데는 뭐 층이 안 높, 뭐 코엑스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데 보면 뭐 호텔도 마찬가지죠. 층이나 높이는 안 되더라도 연면적이 크면 해당됩니다. 요게 변경 전이었고 1, 2는 같습니다. 이제 요게 20만에서 10만원 떨어진 거지. 왜냐면 여기서 화재가 많이 났거든. 물류센터 같은데 20만이면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니까 이게 100% 강화시킨 거야. 이게 10만원 줄인 거지. 그래서 웬만한 물류센터 같은데 데이터 센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딱 요 안에 걸려있거든 보통. 다 때리는 거죠. 뭐 3급은 뭐 이렇게 뭐 가니스 프링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 자격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입니다. 안전원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세상 좋아졌습니다. 지금 온라인 우리나라 IT 강국이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금 좀 편하게 지금 많이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 심사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긴 문제긴 하지만 훨씬 수월합니다. 심사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 뭐 가는 거죠. 근데 자격증 있으면 뭐 승인 안 될 리가 있나요? 다 되죠. 그런데 뭐 결격 사유가 있거나 뭐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자,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한정 있습니다. 기간 한정.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구분은 자, 특급을 받으려고 하면 이 레벨 좀 보소.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무시무시하죠. 얘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상위 몇 프로 안에만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소방기술 합격률이 뭐 어떨 땐 1% 나오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자, 2번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하는 5년 이상 우리가 소방기사 1급을 따고 소방서에 신고해서 그 경력이 5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안전관리 이건 인정 안 해줍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서에 경력이 기록됩니다. 우리 소방 경력은 관할 소방서, 뭐 서울시 같은 데 크니까 뭐 소방서가 여러 군데잖아요. 각 구마다 하나씩 있기도 한데 그런 데 보면 화재 예방과 이런 데서 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력을 떼는 겁니다. 다른 뭐 일반 뭐 회사에 떼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5년 이게 뭐 5년이 사실 만만치 않은 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이제 보통 2년 갭을 두니까죠. 기사하고 산업기사 7년이죠. 아니면 이제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이제 뭐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 우대법에 어떻게 보면 이게 20년 이상 한 사람은 특급을 해준다 이런 거죠. 자, 1급이 여기 있습니다. 1급이 여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1급을 따려고 하면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도 돼. 그리고 전기등 기계등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 소방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소방 전기 산업기사만 가져도 사실 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금 난리 났죠. 자, 소방공무원 7년 있습니다. 자, 2급은 위험물 기능사 이상이면 돼. 위험물 기능사 이상. 내가 위험물 기능사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 산업기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뭐 소방공무원 이렇게 있고 밑에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하우를 여러 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상 있다. 그러면 1급을 신청합니다. 1급. 그리고 또 우리 다자격자기 많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위험물 기능장도 있습니다. 그럼 2급 발급 신청도 같이 하세요. 같이 돈 얼마 안 듭니다. 예, 같이 해서 얘 둘이 또 따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뭐 안 하더라도 뭐 하나 뭐 더 가지면 좋지. 1급, 2급 동시 발급해 줍니다. 따로따로. 얘는 소방설비 기사로 발급받고 요는 위험물 뭐 관련 자격으로 받고 이 두 개 일단 받으세요. 이거. 자, 발급 신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독 안 하시는 분은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10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안 늘어납니다. 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한국소방안전원이죠. 영등포에 있죠. 예, 소방안전교육위를 클릭을 합니다. 1번. 그럼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자격 발급을 누릅니다. 2번. 빨리 합니다. 그러면 자격 발급에 들어가죠. 그럼 자격 발급 신청 3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쭉 안내가 나오고요. 따라하면 돼요. 이거는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수첩 배공을 할 것인지 상장을 할 것인지 신청하는데 자, 소방에 종사할 사람은 수첩 배공을 하세요. 수첩을 하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등기로 보통.
워킹데이로 3일 정도 걸리니까 2, 3일 빨리 줍니다. 그리고 당장 뭐 써먹으려 하면 상장용으로 하세요. 상장용으로 하는데 기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 컬러로 이제 복사해서 PDF로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파일 올리는 그것도 일이야. 그러면 당장 큐넷에 들어가세요. 이것도 지금 노하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격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자격 발급 버튼 누르서 그럼 자격 쫙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잠시만요. 좀 뻑이 났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프린트를 누릅니다. 프린트 누른 다음에 PDF로 발급받으면 돼요. 그 PDF나 그대로 지금 컬러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 이거 신상 가렸고요. 요걸 그대로 업로드 파일하면 금방 됩니다. 뭐 1분 걸리겠나요? 1, 2분. 그러면 되고 상장형은 공짜입니다. 공짜. 수수료 없어. 수첩형은 뭐 만원 수수료 내고 뭐 만 몇천 원 내면 되죠. 두 개 받으면 2만 몇천 원 내요. 이거 뭐 돈이에요 이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 재발급 안내, 재발급 안내가 아니고 밑에네요. 자격 발급 심사 신청이라고 써요. 심사 신청을 이제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1급에다 클릭, 자기가 합니다. 특급 1급이 3급 1급에 했고 이제 신청이 끝났어요.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주소 넣고 뭐 주민등록번호 넣고 하는데 이 심사라는 건 뭐냐면 심사는 원래 일주일 정도 뭐 걸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심사는 일단 자격증 진위 여부 이 굴한지 아닌지 하겠죠. 그리고 주민번호 넣어서 신상에 대해서 결격 사유 따지는 거죠. 그러면 승인 절차 끝납니다. 큰 이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되는 거죠. 말이 심사지 어떤 프로세스라 보면 됩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으면 법무부에 빨간 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격 발급 심사 여기 자기 신청자 정보 연계 이제 저는 이제 가렸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넣고 이제 저는 서울에서 했고요. 이제 대상 1급입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자 자격 인증자로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신청 중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승인 떨어져요. 카톡으로 뭐 오긴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도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단한 이제 간편 인증으로 해서 들어가 됩니다. 뭐 카카오나 토스뱅크나 이렇게 네이버나 인증하면 금방 되니까 꼭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면 그러니까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승인 떨어지면 출력하면 돼. 그리고 뭐 수수료 내고 수첩비용을 받으려면 그렇게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으면 돼요. 클리어하죠. 너무너무 좋아졌어. 옛날 방학관리자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했고 실무 경력이 없으면 안 됐죠. 지금 이제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자, 오늘 또 말씀드릴 겁니다. 또 노하우 풉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방설비 기사가 있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도 좋고 전기 분야도 좋고 기계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돼요. 멈춰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소방 전문가 이쪽으로 성장하겠다 이러면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을 드리는데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신청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뭐 2만 몇천 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구 방화관리자로서 1급 웬만한 데는 다 1급 특급은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 대규모입니다. 1급이면 1급은 우리가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스를 이유는 이제 자격증은 이제 썰티고 얘는 라이센스 면허입니다. 면허 틀립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고 하이 레벨을 가는 길입니다. 소방 분야에서 하이 레벨로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소방기술사. 얘는 지금 합격률이 너무 말도 못하게 1% 이하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5%도 나오고 10%도 나왔는데 저도 뭐 소방기술사 1년 공부했지만 이게 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야 돼요. 쉽게 놓은
적도 있는데 제가 그런 때는 시험 안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포기 상태입니다만은 하여튼 요 공부하시는 분 이거 너무 올인하면 인생 만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소방시설관리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방기술사보다는 어떻게 레벨적으로 낮지만 얘도 만만찮아요. 만만찮은데 업역이 틀립니다. 소방기술사는 설계, 뭐 감리, 뭐 기타 모든 거 다 포괄적이지만 얘 소방시설관리사는 어떤 좀 배타적으로 얘는 시설점검, 정밀점검 그 특화되어 있어요. 소방시설관리사는. 그래서 약간 소방시설관리사도 나름 잘 팔립니다. 근데 얘도 좀 어떻게 보면 소방업체들이 좀 영세하다고 할까요?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나름 페이는 뭐 제가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5천에서 1억 사이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좀 받고 계신데 좀 업에 대해서 뭐 프라이드 가지신 분도 있고 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자 얘에서 이제 특급으로 가는 방법이 자 소방 시설 관리 기술사나 관리사가 있으면 특급 신청 가능하지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수월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이 레벨로 가는 방법이 꼭 소방기술자 치등이나 소방시설 관리사가 아니라 좀 더 수월하게 얘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 깨놓고 이야기해서 얘는 가능은 한데 엄청 고생한다. 뭐 한 2, 3년 이상 고생한다. 이거 뭐 점검 방법 다 외워야 되잖아요. 머리 터지는 거지. 기사보다 훨씬 높잖아요. 기사하고 기술사 레벨 중간인데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얘는 크게 이제 보면 두 과목이 있는데 설계 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실무 행정을 했다고 해서 얘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 그리고 뭐 공존행동기계 기술사가 있으면 설계 시공 면제 받아요. 왜냐하면 위험물 기능장 하면서 우리가 소방법을 많이 했잖아요. 실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 시공 현업에 경력이 있다 해준 거고 공존행동기계는 뭐냐면 건축물에서 제어 덕트 그리고 공조, 환기 이런 게 벤틸레이션이 소방하고 같이 겸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설계 시공 면제해주는 이렇게 해석된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하시는 분은 한 50%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는 위험물 기능장 땁니다. 위험물 기능장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니까 위험물 기능장 따면 한 과목 여기 면제됩니다. 그렇게도 하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소방설비 기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당장 소방안전관리자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검토하세요. 이것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되는 방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수강하는 방법을 하세요. 수강하는 방법으로. 물론 이제 1급, 2급 이렇게 수강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고 지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급으로 가는데 수강하면 된다고? 깜짝 놀라지.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법에 대한 근거가 다 있고요. 자, 신청 자격, 교육 대상입니다.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나이 15살 이하, 15살 이상하죠. 18살도 아니고 정신질환자, 그리고 팔다리, 신체장애자도 안 됩니다. 이 소방 구호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니까 좀 신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쉬울 때 빨리 하셔야 돼요. 모든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 이래가 쉽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하려면 올해 안에 하세요. 올해나 내년이나. 자, 강습 교육을 하는데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집합 혼용이 있는데 돈이 좀 비쌉니다. 96만원. 세상에 쉬운 게 없죠. 예? 이 강사도 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뭐 강의실도 운영해야 되니까 비쌉니다. 근데 96만원 이 업종에 뭐 관여한다면 500만원, 1000만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96만원 해야지.
나중에 이게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96만 원까지 그 써야죠. 술 먹으러 갈 거 아껴서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은 160시간이에요. 만만 찼으면 20일 해야지 뭐. 자, 그리고 시험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시간 채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다 합니다. 물론 이게 소방기술사나 관리사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한번 받아두면 좋아요. 실무 능력 평가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소방의 전문가 돼서 그 특급 소방 대상물에 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누가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이때 배우는 거지. 보시면 뭐 강사도 있고 실습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재평가도 합니다. 우리가 특급 1급, 2급, 뭐 공공기관 3급이 있다고 하면 보세요. 소화기, 자탐, 옥내 소화전은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 3급. 요런 데에 자,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다 하는 거야. 특급은 다 하는 거야. 물론 1급도 그렇지만 소화기, 자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 우리가 CO2나 할로는 어렵습니다. 이거 점검하는 거. 그리고 제연도 어려워요. 완강기 다 하는 거지. 모든 소방시설물 피난계획부터 다 알아야 되지. 이거 우리가 기사시험 치면서 다 공부하다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현업이잖아요. 다 알아야지. 예? 옥내 소화전 펌프 성능 시험 여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체절 시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성능 곡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안 해보면 몰라.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 치면 되는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간 투자하시고 돈 투자하시고 소방기사 뭐 소방 이제 예를 들어 소방 설비 기기사 하신 분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소방 전기 기사 따신 분은 조금 고생을 하셔야 돼. 좀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소방시설 관리사처럼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사 자격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다 합격하는 거니까 좀 공을 들이시면 이 면허를 특급을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급을 받으면 우리가 총괄 안전관리자, 총괄 소방 안전관리자처럼 어떤 권한이 주어져요. 이 권한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이제 고민스러워요. 저도 특급을 할까? 아니면 시설관리사, 소방길사는 솔직하게 할 생각이 없고 시설관리사를 할까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는데 잘 판단하십시오. 각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